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석 멘토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정형외과 의사이고 저희 성노가병원에서 정형외과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용기를 내신 거고,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더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저는 수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힘도 주고, 또 여러분들 얘기도 좀 해주고 싶은 것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명언은 제가 좀 골라봤어요. 여러분들 실패에 관한 명언인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 가까이 갔는지를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토마스 에디슨. 상당한 실패를 많이 했던 분인데, 실패는 인정할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성공으로 향하는 길로 가려면 늘 실패를 거치게 된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건 그들이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성공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로부터 배운 결과가 성공인 것이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실패는 성공의 맛을 더해주는 양념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실패가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하라. 만약 당신이 승리한다면 기쁠 것이고, 만약 패배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좀 더 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수는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몇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삶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좀 마음에 와닿나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저는 친구들이 다 대학 가고 그랬을 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가지가 분명한 건 뭐냐면, 힘들지만 이것도 잠시예요. 그렇죠? 두 번째, 친구들이 부럽지만 이것도 사실 잠시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고3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자, 사진 잘생겼죠, 그죠? 예쁘게 좀 찍었는데, 자, 제 학력을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면 계대.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계대. 어디 있냐면 대구에 있어요. 네, 전 서울말을 좀 배워가지고 좀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계명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병원은 동산병원인데요. 저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했고, 정형외과를 하고, 그 다음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좀 괜찮죠? 양념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학교를 들어가기까지 저는 사실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 여러분들은 지금 재수 이제 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는 저 이제 재수를 했는데, 두 번째는 재수인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갔어요. 전 생뚱맞죠, 그죠? 의대 가려고 그러다가 전자전기에 들어갔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길을 못 걸어가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대구에 있으니까 서울에 가는 거는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 빅3 병원 중에 하나인데 아주 큰 병원인데, 자, 여기 정형외과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붙었을까요? 저는 정말 3번 만에 붙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또 소아과를 했는데 소아과를 떨어졌어요. 바로 어디 간지 아세요? 바로 군대 갔어요. 바로 군대로 끌려가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버텨서 그 다음 전공을 좀 바꿔야 되겠다. 원래 처음에 정형외과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정형외과를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원을 해서 세 번째에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의대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98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너무 먼 얘기죠, 그죠? 그래서 97년도까지 어땠냐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98년도에 수능을 딱 쳤는데 제가 점수를 딱 매겼거든요. 가채점을 딱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이런 점수면 당시에 서울대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다 그런 점수인 거야.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이제 그 점수는 의대를 지원할 수 없는 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계속 쉽게 나온 거예요. 물수능이라고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재수학원에 이제 고고싱했죠. 그래서 재수학원에 갔는데 전 이때 마인드가 뭐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음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인생에 뭔가를 경험하는데 처음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친구들은 다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공감도 잘 안 되고 또 친구들하고 뭔가를 좀 만날 건덕지도 없고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학원에서 고등학교처럼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고 좀 약간 절망, 약간 슬럼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꾸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 중요한 게 뭘 느꼈냐면 멘탈 케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든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해서 어떻게 내가 잘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또 1년의 결과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꼈던 게 멘탈 케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대를 그때 이제 재수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보니까 의대에 지원을 못하는 점수였어요. 사실 좀 충격이었죠. 왜냐면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를 아예 쓸 수 없는 성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는 이과였으니까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자전기공학부였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전자전기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래 뭐 이 길로 결심했어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컴퓨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 과목 중에 뭐 물리는 그래도 좀 들었는데 C++이라고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저는 그거 한 주 듣고 수강 신청 포기하고 나는 절대 내 평생에 전자전기 공학부를 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절대 못하겠다. 라고 바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못 알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대구 분이시거든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몰래 얘기했어. 그래서 어머니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원을 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반수를 해가지고 이제 의대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 삼수를 했는데 성적을 매겼어요. 제가 뭘 제일 못하냐면 언어 능력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딱 매겼는데 저희 때 언어 능력은 120점이 만점이었어. 내가 100점이 안 나온 거야. 큰일 난 거죠. 언어 능력 100점이 안 나오면. 근데 다행히 그의 언어 능력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한 데가 제일 어려웠는데 제일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 첫 언어 능력을 매기고 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의대는 날아가나 보다. 라고 하고 다음을 매겼는데 다 맞았어. 그 다음 과학? 다 맞았어.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영어? 다 맞았네? 그래가지고 와, 내 인생의 반전이 어른력 빼고 내가 이렇게 좀 괜찮았구나.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원을 점수를 보니까 제가 이제 사는 이제 지역, 이제 거기 이제 대구에 있는 의대를 넣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 어딜 넣냐면 제주도학교 혼자 찾아간 거예요. 너무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주대를 넣었어요. 비행기 타고 혼자 가요.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갔는데 제주대만 붙었어요. 제주대 붙고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아버지도 얘기를 했어. 아버지 저 제주도 의대 합격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야,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는 거고 말은 제주도 가는데 네가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제주도 의대 합격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사촌 형이 의사세요. 그래서 설득을 계속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사람 제주도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잖아요. 아니 의대를 붙었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고 혼자 할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지원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보내주겠다니까 절대로 제주도는 넌 안 된다고. 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군대 가야 되겠다. 운전병원. 그래서 면허증을 따고 있었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있었는데 3차에 됐네. 3차. 그래서 3을 굉장히 좋아해요. 삼수에 저 1차도 아니고 3차에 딱 붙은 거예요. 와, 그래서 3차에 이제 전화가 오니까 아버님이 그때 두 군데 전화 왔었던 거예요. 계명대하고 영남대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면 대구니까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계명대만 붙은 줄 알았더니 영남대도 붙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 본인이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영남대도 전화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의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까 학력은 제가 적었지만 저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냥 쉽게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제주대 의대 붙었잖아요. 붙었는데도 부모님이 반대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뭔가 뜻이 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에 의대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대 들어가기 힘들어요라는 게 진짜 저는 3번 도전해서 3차에 붙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의대 생활하고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되는데 보통은 무엇이겠어요? 학교병원이 있어요. 저희 동산병원에 학교병원이 있는데 이제 학교병원에 남을지 아니면 서울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학교병원은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병원을 많이 가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서울로 가야 되겠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나?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좀 가고 싶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어.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 성적이 삼성서울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다 1등급이야. 나는 2등급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인생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왜냐면 전국에서 모이는데 사실 삼성서울에 들어가려면 성균관대학 병원이긴 한데 한 30명 뽑고 나머지 한 7, 80명은 전국적으로 다 모이니까 거의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등급이 많은 거예요. 나는 나중에 얘기도 못 하겠는 거야. 2등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도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적으로 될까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시라는 게 있어요. 국시를 쳤는데 그 점수가 중요해요. 수능하고 똑같거든요. 그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엄청 합격권에 들어간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원은 해볼 만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원은 해볼 만한데 떨어지면 어디? 저는 이제 삼수를 했기 때문에 군대에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군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멘탈 케어를 받으면서 좀 힘이 생겼어요. 왜냐면 도전을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길이 있고 뭔가 좋은 길이 열릴 거다라는 확신을 제가 좀 가졌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합격 ARS를 딱 해가지고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수에서 3차에 붙었던 그 합격만큼이나 너무나 기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내가 실패만 했는데 3번 떨어지고 3번 해가지고 붙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한 번만에 붙었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선택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정형외과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3월 달에 처음 돌아왔던 과가 정형외과예요. 인턴에서. 돌았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미쳤다. 내가 이 과는 안 해야 되겠다. 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진로를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면 소아과로 바꿨어요. 사실 이제 소아과는 그 당시에 원내턴이고 남자고 그러면 대부분 합격이에요. 합격.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합격할 줄 알았어. 근데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유리 오빠 같이 이제 그 지원했었어요. 그 성유리 오빠가 이제 그 소아과 성균관대 인턴 마치고 레전트 같이 했었는데 그 인턴 끝나고 좀 쉬다가 이제 같이 지원했었는데 성유리 오빠는 되고 난 떨어진 거야. 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원내턴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힘드니까 좀 거의 이제 합격을 해주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또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좀 담담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눈물이 났어. 그래가지고 또 멘탈 케어를 받았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저는 실패가 연속이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는 3번 하고 3차에 붙고 그리고 처음 한 번만에 합격했는데 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실패의 연속을 볼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3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혼했는데 제 첫 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그런데 어쩌겠어요. 군대에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멘탈 케어를 지속적으로 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해서 이번엔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정형외과에 지원했어요. 당당하게 떨어졌어요. 와 정말 인생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당당하게 인턴 때 그 전공의 시험을 또 치거든요. 인턴 때 시험을 했던 것보다 시험 성적이 더 안 나온 거야. 왜냐면 사실은 군대에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더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1년을 또 멘탈 케어를 받으면서 또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이제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아까 그런 제 경력, 양력을 적었지만 그 사이에는 무수한 실패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는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야, 너 또 왔냐? 교수님 알지? 야, 너 또 왔냐? 죽지 않고 또 왔냐?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그때 그 합격의 눈물.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왜냐면 저는 사실 3수했고 3차에 들어갔으니까 보통 전공의를 몇 살에 하냐면 보통 27이에요. 근데 저는 몇 살에 했냐면 33살에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윗연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싫어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면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느리다. 그리고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니까 정형외과는 막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고 밤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이 많으니까 쟤는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힘든 거죠. 근데 일단은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3차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은 어떠냐면요. 다음 25%밖에 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80세가 여러분 인생이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4분의 1 이제 20세만 25%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방향성이 달랐지만 그 기회를 잡고 또 멘탈 케어를 받고 하면서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다음. 그래서 나중에 삶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여러 번 실패를 해보니까 되게 튼튼해져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와도 쉽게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제일 연약할 때 마음이 연약할 때인 거잖아요. 근데 몇 번 계속해서 멘탈 케어도 받고 내 자신이 계속 다듬어지면서 웬만한 이제 시련은 꼼짝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나에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1년 늦으면 내 인생에서 엄청 늦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33살에 레지던트를 했어요. 얼마나 늦게 시작을 했어요? 27에 보통 레지던트해서 그 다음 뭘 하고 33살이면 전문의를 따고 나와요. 난 전문의 따니까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런데 환자를 볼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 진료를 보는데 선생님 삼수하셨어요? 3차에 붙으셨고 레지던트 3번 떨어지셨네요? 진료 잘 못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오질 않아요. 그냥 환자 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질병은 잘 고쳐주세요. 잘 고치면 환자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치료하고 환자분도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1년이 늦는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나게 늦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은 그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스타트가 차이 나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6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저도 힘들 때 그런 멘탈 케어를 받으면서 제가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했을 때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 좋은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잘 여러분이 1년을 잘 보내신다면 더 좋은 결과, 또 어떤 결과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의 삶의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훌훌 털어버리시고 1년 뒤에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